경매를 받았을 때 전이긴 하긴 하지만 묘지였어요. 2021년도. 근데 실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건 지목은 도로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도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주 못된 사람들이 펜스를 소송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대지가 토지일 경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땅 밟지 마라. 최근 이웃 간의 땅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큰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지도 출입이 가능한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일상과 부동산 거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로, 주의토지 통행권, 국어가 뭔가요? 첫 번째 용어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로란 사실상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즉 공공도로입니다. 공공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민법 제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내용에 필요한 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할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뜻이 뭐냐면 도로가 있고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로, 내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의 토지라고 하면 이 토지를 통행 공로로 가기 위해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이 비용은 통행권자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국어가 나오는데 국어는 인공수루 또는 도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천도 이제 국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의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의 폭 규정과 자동 연관되지 않으며 현재 용법에 따른 필요 손해를 비교 형량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래 이용까지 대비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뭐냐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어요. 그게 3m 도로가 있어야 되고 막다른 도로는 이런 통과도는 몇 미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따른 도로폭은 혹은 자동 연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숙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실관계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분쟁이 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A는 2020년 12월 10일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전 1041제곱미터의 소유권을 획득했다. B씨는 2021년 8월 12일경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펜스가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B씨가 펜스를 이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와 B씨 토지 근처에 하천을 흐르는데 A씨와 B씨의 하천을 흐르는데 이렇게 흘러요. 이게 이제 아까 용어 설명의 국어입니다. 국어가 이렇게 흘러요. 1심 변론 종결 후 광주시는 위 하천 옆으로 1m 정도의 시멘트 포장기를 뚫기를 설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도로 있죠. 도로에서 이 부분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게 폭이 1m라고 1m.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로에 이어지는 뚝길을 걷다가 뚝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임야의 C 토지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임야는 세필지 토지입니다. 보니까 전 하나 있고요, 전 하나 있습니다. 이게 C 토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왜 여기다 넣냐면
보면 이 법원에 보니까 여기가 삭제가 돼 있고 국어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가 국어를.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어는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거는 국어가 아닌데 이게 국어까지 이거를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일단 국어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삭제가, 그래서 이거를 첨부를 한 거고요. 세 번째, 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서 1심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진행했는지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은 이웃이 통행금지 펜스를 설치하여 불거진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간 내용이고요. 자, 전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전, A씨, B씨가 펜스를 이렇게 막게 됩니다. 이제 분쟁이 불거진 내용이고요. 네 번째, 1심 판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A씨는 2020년 12월 경매로 밭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여서 이웃 B씨 땅을 통행로로 이용하여 수박 두릅을 재배하게 됩니다. 수박 두릅을 A씨는 재배하게 돼요. 그러나 2021년 8월 B씨가 개인 사유지인이 통행을 금한다 내용의 안내문과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펜스를 여기에다가 개인 사유지인이 통행을 금한다 라는 안내문과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소송을 했는데 A씨가 B씨에게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23년 7월 1심은 B씨는 A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고 공로에 연결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연결된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인 주위 토지 통행권이 A씨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A씨는 공공도로에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B씨 토지로 가는 출입로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 A씨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A씨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B씨가 다시 항소를 합니다. 여섯 번째, 2심 판결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2024년 9월 2심은 이를 뒤집었다. A, B 땅을 둘러 흐르는 개천 옆으로 뚝길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가 있고 뚝길이 끝나는 지점으로 야산을 거치면 A씨 땅을 도달할 수 있도록 봤다. 재판부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가 움푹 파인 구간이 있기는 하나 피해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의 통행을 불허한 사정은 엿보지 않는 점. 근데 좀 이게 이상해. 이 사람들이 불허하지 않는다? 불허할지 불허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토지가. 두 번째는 B 토지는 야산이 아니라 매실, 오디, 두릅, 산딸기, 부루발리 등을 다수 식재한 농지인 점. 그러니까 B씨가 야산이 아니라 농지인 점. 야산 잡목 제거 등 통행로 개설에 소요될 비용이 B씨 토지의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들 비용과 이를 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웠어요. 근데 이게 조금 2심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1심과 2심 사이에 이 부분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폭이 1m야. 1m인데 문제는 임야로 해석한 이 세 개 구간이에요. 임야가 아니라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서 B 토지를 거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구간이 누가 봐도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또 가는 구간에 움푹 파인 구간이 있대. 좀 경사지고 임야가. 일단 저도 이 판결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판결. 하지만 뭐 내가 어떤 그 재판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으로는 상식적으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2심 승소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일곱 번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려주세요.
볼게요. 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어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는데 야산은 통행로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야산을 최단거리로 이용하더라도 76m에 이르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의 필지 토지를 통과해야 된다. 결국 BC 땅을 통행하는 것이 손해가 적은 방법이다 라고 파기환송했어요. 근데 이게 뭐 내용을 떠나서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확인한 지적도예요. 국어입니다. 국어 공공도로 공도고 AC 대지예요. 근데 그 판결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 지적도가 없어요. 이 지적도가 없고 국어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국어를. 근데 여기까지 시멘트 포장이 돼 있고 1심과 2심 사이에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계곡에 있는 아주 좁은 계층,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마르고 있다가 비 오면 뭐 이런 계천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이거를 A, B, C 필지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 좀 이상해. 그리고 이 필지를 국어를 표시한 거는 최단거리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제출한 거.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자, 거리가 짧습니다. B 토지를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국어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어가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 그리고 남의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건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8번째,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볼게요. 8번. 그러면 이거를 정리 요약을 하면 1심은 대체 경로로 통행이 어렵다. 원고 A씨 승소를 했습니다. 2심은 뚝길 임야를 통해 토지에 도달이 가능하다.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경사가 심하고 움푹 패인 길이고 농작물이나 장비 운반이 어렵다. 2심 판결 파기권 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사용 근거는 사례가 있는데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이 얘기 뭐냐면 토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공로가 있어요. 공공도로가 있는데 이미 도로가 있어. 이렇게 공공도로가 있는데 이 공공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못해요. 도로의 역할을. 맨날 오래된 그 도로는 막 수풀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파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인용한 게 뭐냐면 자,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으로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적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관련시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 통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 통행권이 인정하더라도 통로가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권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 토지 용도 및 이용의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범위의 통행 시기,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인정을 하더라도 공로 A, B 인정을 하더라도 상시 개방하여 제한 없이 통행을 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협의를 봐서 주 2회, 주 3회 오전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횟수를 정해서 통행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인용을 한 거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서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보면 이때 이렇게 묘지 있는데도 경매를 이렇게 저기 취득해서 다시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매로 취득한 시점에 2020년도에 이게 분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이든 뭐 임야든 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묘지를 사용해서 2020년도 경매를 받았을 때 전이긴 하긴 하지만 묘지였어요. 근데 2021년도 펜스를 칩니다. 펜스를 쳐요. 8월경에 이때도 묘지가 있어요. A하고 B가 뭐 원 소유자가 뭐 잘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2021년도 이렇게 펜스 쳤을 때까지도 A 토지에 분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토지의 근처에 하천이 흐르죠. 하천이 흘러요. 이렇게 1심 변론 종결 후 광주시에서는 하천 옆으로 시멘트 포장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그 펜스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3년도.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여기 없던 시멘트 포장길이 이때 보입니다. 이때 보여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어진 뚝길에 따라 걷다가 뚝길이 끝나는 지점 왼쪽으로 임야에 대해 C 토지가 나타나고, 이 사건이 임야 세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산이 아니고 전입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고 뭐 2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숲이 울커져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숲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국어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그죠? 국어를 마치 가까운 것처럼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건 맞아요.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어떻게 뭐 움직여? 그러면,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임목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이 세필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함부로 내가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때 2심 판결은 이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해줄까요? 동의를? 함부로 벌목했다가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근데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뭔가가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판결될 수가 없어요. 유성사실만 봐도 이렇게 우거져 있고, 여기 보면, 자, 2심이 승소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해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까 사진 봤죠? 아까 사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거 통행을 해요? 이쪽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재판부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에 움푹 파인 구간으로 있기는 하나 피해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심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결 내렸는지 저도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판결이 뒤집혀진 사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여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필지를 어떻게 동의를 받을 거면 벌목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무 멀어. 76m래요. 76m. 근데 여기는 불과 한 40m 정도밖에 됩니다. 길어. 그러면 40m도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통로를 야산으로는 갈 수도 있겠죠. 사람이 갈 수는 있어. 뭐 덤프를 파헤치고 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제가 봐도 조금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 들고요. 10번째, 부동산 구매 시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숙박업이나 일반 건축물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볼게요. 자, A 대지에 공로가 접해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지만 지목은 도로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도로는 통행이 가능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았다는 큰일 납니다. 지하 매설물을 협의는 해야 돼. 내가 여기 이제 다시 뭐 신축을 하든 뭐를 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 다시 지하 매설물을 이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사도인 B씨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이제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폭 규정이 있고 자동 연계가 돼서 건축법상 도로 4m, 뭐 막다른 도로 뭐 6m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관련된 건축법하고 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았을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주 못된 사람들이
사람들이 펜스를 소송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대지가 공장이나 이런 경우는 이게 재판 과정이 거치면 4, 5년이 걸려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 영업 손실 어차피 훼손을 하게 돼 있어. 훼손을 하게 돼 있지만 이거를 협상의 미끼로 막아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를 구입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로 지목은 도로지만 사도일 경우는 대지를 구매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포장이 돼 있는데 점답 임야인 개인 토지일 경우가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관습상 도로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쓰여진 도로예요. 이런 도로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서로 다 아는 사이야 처음엔. 근데 불행히도 경매나 타인한테 넘어갈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그러면 민사까지는 4, 5년이 걸리고 판결 후에도 통행료 합의를 봐야 돼. 판결 후에도 철거 불이행 시 또 민사로 또 소송을 해. 이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매스컴에서 그러죠. 내 땅인데 왜 니들 마음대로 사용해? 내가 막는데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어떤 상황의 사정에 의해서 이 전답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마을에 공용으로 쓰는 도로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집원들 다 보면 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그 중에 하나의 토지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바뀔 경우에는 항상 문제. 그걸 노려서 접근하시는 분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접한 대지는 사실 주의해야 되고 기준이 조금 있어요. 있는 경우가 뭐냐면 펜션. 자, 펜션 등은 승용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펜션의 경우는 승용차가 해서 3에서 3회 정도 좀 확보를 해야 할 수가 있고 주택은 차하고 상관없는 통로는 그냥 1m 이상으로 허용이 되고 관광버스는 불가능합니다. 관광버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폭 규정과 자동 연계되지. 그래서 보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1m만 하는 사람 1m. 그러면 나는 송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다가 있어. 이게 얼마를 열어줘야 되는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참 주의 통행권이 있어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사실 너무 오래 걸려. 4, 5년 판결 후에도 협의를 철거 안 할 경우 또 민사로 해서 펜스를 또 철거를 해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면 좋은데 이 전답 임야인 소유주에서 과도하게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사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대지 아는 지인도 이런 대지를 샀는데 제가 뜯어 말겠는데 경매로 주택을 사셨는데 뜯어 말겠는데 샀는데 어때? 이것도 제가 뜯어 말겠는데 이건 더 하겠죠? 아는 지인이 이런 땅을 산다고 하면 그래서 전답 임야 공도에서 내 대지까지 공도인지 아니면 하도인지 아니면 전답 임야인 포장도로인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지금 법원 판결이 됐어도 이번 판결 내용도 사실 또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민사 이거 하다가 영업하는데 당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판결이 이런 게 있어도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소송을 계속 합니다. 영업장이 이제 망하게 되고 개인 토지면 또 1m만 확보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못 들어와. 또 긴 이게 뭐 한 100m면 이게 100m 1m만 확보해준다. 자동차 못 들어오고 가스차도 못 들어오고 소방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 꼭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치고 뭐 웬만하면 협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펜스 철거해서 4, 5년 걸리고 이후 또 사용료 또 비싸게 달려겠죠. 또 B가 이것도 또 민사에 또 들어가야 되고 펜스 안 하면 또 펜스 또 민사 걸려야 되고 줄줄이 민사면 이거 한 10년 걸려요. 제대로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첫째 토지나 대지는 구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